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3일입니다. 오늘은, 그죠? 이 주식이, 좀 참담했죠. 항상 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둔감해진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전부터, 그죠? 이 어떤, 흔히, 그죠? 이 대중이 열광하면 꼭지다. 그리고, 신용이, 그죠? 정점을 찍고 극대화되면 꼭지다. 위험 신호다. 이미 시장은 여러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험하다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그런 포머 현상 그런 쪽에 조금 휩쓸려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나친 포머 현상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이니까 그래도 시가총액 1위, 2위인데 웬만한 개별 종목, 뭐, 바이오나 뭐, 이런, 그죠? 돈 못 버는 이런 종목에 신용, 미수가 몰리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방심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계속 방어적으로 대응을 한다 생각해서 바닥에 있는 배당주, 뭐, 저평가주, 이런 것들만 골라서 했는데도 하락할 때는 그죠. 다 같이 하락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거죠. 사람의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주식 20% 빠진 것보다는 내 주식, 그죠? 한 5% 빠진 게 훨씬 아프죠. 그게 사람 심리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 분위기, 과도한 쏠림, 이런 장에서, 그죠? ETF의 저주. ETF가 한번 무너지면, 오를 때는, 그죠? 들어오는 돈 촉촉히 그냥 시가총액 1위에서 100위까지, 200위까지 정해놓고 계속 사주면 돼. 그래서 오를 때는 계속 쉽게 오른다 했죠. 반대로 떨어질 때는 ETF의 저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루에 1000포인트 빠지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설마 했는데 오늘, 그죠? 마이너스 910 빠졌죠. 퍼센테지는 9.99 빠졌어요. 역대급이죠. 그죠? 이 정도로 빠지나, 전쟁 나도 이 정도는 안 빠지죠. 물론요, 장의 어떤 그동안 잘못된 후유증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그죠? 장이,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쪽으로 계속 몰아가면요. 말라 죽어요. 어차피 한 달, 두 달, 세 달 말라 삐뚤어져 죽느니 차라리 집단 체면이 깰 수 있도록 요래 한 번에 큰 폭탄 투하 이게 훨씬 낫다. 저는 또 그래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항상 이런 쏠림 이런 장이 나타났을 때 집단 체면에서 깰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은 항상 이런 폭락이에요. 폭락이 오면 그제서야 장이 정신을 차려요. 개인들 주식이 뭔 줄도 모르는 개인들이, 그죠? 정신없이 미친 듯이 들어와서 적금 깨고, 신용 미수 찍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무조건 돈 번다. 돈 복사기네. 돈을 이렇게 쉽게 버는데, 그게 지금 장이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넘쳐날 때 항상 버블이 생겨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죠? 그 누군가가 외인들, 기관들은 다 팔아먹고, 공매도 잔뜩 치고 신용 털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정신없이 털려요. 이길 방법 없어요. 그죠?
항상 그런 이야기,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좀, 하여튼 지금이 좀 그래요. 표현이 좀 표현을 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그죠? 이 주식이 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금 깨고 들어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 그 쉽죠? 참 쉬워 보이죠? 죽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장을 망쳐버린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예요. 도박판을 깔아준 거죠. 이 도박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므로 해서 증권회사는 떼돈 벌어요. 회전율이 하루에 200%, 300% 되니까 전 국민이 그죠? 소위 전업, 개인 이런 사람들이 주식 안 해. 뭐하러 해요? 그죠?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도파민 폭발되는 거예요. 이제는 밋밋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밋밋해. 싱거워서 못해. 레버리지 곱하기 2배. 거기에서 매일같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고스톱을 치는데 점 1,000원 치는 사람이, 그죠? 점 10원짜리 치라 하면 그거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중독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증권회사는 떼돈 버는 거예요. 수수료 엄청나게 챙겨 먹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어떤, 그죠? 하루에 이게 그죠? 한 몇 바퀴 돌까? 2배, 두 바퀴, 3바퀴, 4바퀴 계속 도는 거죠. 전 국민이 그냥 막 다 레버리지 도박판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증권회사는 떼돈 버니까 좋다죠. 그 증권회사가 돈 대서 운영하는 우리가 소위 알만한 유튜버, 그런 방송들이 왜 해요? 누가 해요? 누가 돈 대서 해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추기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삼성전자 사서 떼돈 벌었다. 누구누구는 하이닉스 사서 떼돈 벌었다. 계속 그걸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소위 주식 좀 했다는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주식이 뭔 줄도 모르는 사람은 미친 듯이 들어가요.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비싼지 싼지 뭐 그런 개념도 없어요. 막 들어가는 거야. 그죠? 무조건 들어가면 돈 번다.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학습 효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 거기에 길들여져요. 늑대가 나타났다. 굴한데. 늑대가 나타났다. 굴한데. 이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도 안 도망가. 왜? 학습 효과죠. 이거 뭐 또 뻥이겠지. 그러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오전에 빠지면 오후에 반등하죠. 오전에 빠지면 오후에 반등하죠.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은 각인이 되어 있어.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것은, 하이닉스가 빠진다는 것은 절호의 매수 찬스다. 그래서 조금만 빠지면 다 팔아. 뭘? 기존 주식. 오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는데 빠질 때는 왜 다 같이 빠져? 그게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개인들이, 그죠? 수준 이하의 개인들이 보내는 학습 효과의 결과라.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뭐 4%, 5% 빠져. 절호의 찬스다. 갖고 있는 다른 주식 다 손절 쳐. 그리고 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빠져. 다른 거 다 팔아. 다 팔아. 올인. 그런 반응이에요. 오늘, 그죠? 오늘 그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8조 5천억 매수했어요. 역대급이죠. 코스닥은 한 4천억 정도 팔았어요. 선물도 팔고. 코스피 몰빵, 그거는 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이라는 뜻이에요. 빠지니까 절호의 찬스다. 와, 밀고 들어간 거죠.
그 덕분에 다른 주식들도 덩달아서 다 빠졌어. 웬만한 주식들, 오히려요, 중소형주, 품절주들이 오히려 나았어요. 2%, 3%이 정도 엄청난 선방. 그죠? 오히려 대형주들이 폭락했어요.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네이버, 이런 한때, 그죠? 이 젠슨항 테마라고 하는 것들은 신용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 막 10% 이상 다 빠졌어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대형주들이 폭락을 주도했어요. 소형주들이 오히려 선방, 빠져도 작게 빠진 하루. 왜 그렇죠? ETF의 저주. ETF는 어때요? 사러 들어갈 때는 시가총액 1등부터, 그죠? 200등까지 정해놨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사러 들어가. 반대로, 그죠? 하락할 때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팔아 제껴. 그게 ETF의 저주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코스피 한 8조 5천억 사고, 외인이 코스피 한 4조 2천억 팔고, 기관이 한 4조 4천억 팔았거든요. 그 기간에서 금융투자가 한 2조 넘게 팔았어요. 그 부분이 제가 어떤 생각했을 때는 ETF다 이래 보는 거죠. 그만큼 그죠? 개인들이 오늘도 똑같이 학습 효과. 물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일 급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폭락이 컸던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너지니까 개인들이 다른 주식 다 팔아치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러 가자. 도박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이 집단 체면이 언제 끝날까요? 쉽게 안 끝나요. 왜 쉽게 안 끝나요? 이 개인들이 신앙처럼 믿고 있는 어떤 정보의 출처. 그런 건 뭐죠? 그냥 대부분 다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죠? 메이저 유튜브 방송. 그 방송들이 정권회사에서 돈을 대주는데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걔네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죠. 그게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 세 개만 계속 돌리도 떼돈 벌어요. 그래서 쉽게 체면이 안 풀린다는 거죠. 개인들은 계속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신앙처럼 믿으니까. 이게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이게 싼지 비싼지 그 정도 그죠? 구분도 없어요. 그냥 지금은 집단 체면, 그 집단 체면을 걸고 있는 그 메인 주체들이 그걸 쉽게 그걸 바꿀까요? 계속 몰아세워요. 그래도 간다. 삼성전자는 간다. 하이닉스는 간다. 계속 간다. 더 간다. 계속 부추기는 거죠. 결국은요, 레버리지 손댄 사람들은 결국 패인데요. 그 지금 99.9% 패인데요. 선물, 옵션, 레버리지 이런 거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도박판, 투기. 차라리 그걸 하느니 로또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근데 모르죠, 개인들은. 결국 이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계속 반복. 그죠? 그러면서 돈 번 사람들만 부추기죠. 누구는 삼성전자 5만 원에 사서 지금 수익률이 몇 배다. 누구는 하이닉스 얼마에 사서 몇 배다. 계속 방송에서 그런 것만 부추겨요. 그죠? 꼬드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체면 계속 빠져든 그 결과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죠? 910, 코스피 910 빠지니까 순식간에 8,200 떨어지죠? 그러면 내일 조금 빠지면 7,000, 순식간에 또 7,000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 매도 물량은 해소되겠네요. 그거 하나 호재. 그리고 끝없이 반대 매매. 지금 신용 얼마죠? 38조 4,700억. 신용도 계속 신고가 찍고 있어. 그 신용이 어디로 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락하면 어떻다? 반대 매매 끝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11%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졌으니까 내일 되면 또, 그죠? 반대 매매 무더기로 나오겠죠. 이러면서 개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돈을 다 잃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밤 사이에는 스페이스X, 그죠? 스페이스X 한 16% 정도 빠졌어요. 스페이스X 상장되고 나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한 4조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신앙이죠, 신앙. 무조건 간다. 스페이스X는 적자 기업인데 무조건 간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주항공 테마, 우주항공 ETF 온통 부축이죠. 결국 스페이스X는 무조건 간다. 4조 넣은 거, 그죠? 어떻게 될까요? 돈이 이래 빠져나가고 저래 빠져나가고 결국 뭐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아주 우량하고 좋은 주식들이 완전 똥값에 널려 있어. 야, 이러다가 배당률 한 15%짜리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루하루를 보면 괴롭죠. 힘들죠. 끝없이 빠질 것 같죠. 영원히, 그죠? 뭐 어떤 이런 과정이 지속될 것 같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망할까요? 외인들이 다 떠날까요? 절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지금까지 한 40년 지켜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지금 같은 장 과거에도 숱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과거에도 똑같아요. 코스닥 어떤 이유에든 신용 반대 매매 뻥뻥 터지면서 막 끝없이 추락. 그러다가요, 어느 날 뭐 코스닥 뭐 활성화 대책이든 정부 부양책이든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거짓말같이 또 올라가요. 이런 흐름, 공포. 이 속에서 신용 반대 매매 어느 정도 정리되면 어느 순간요, 반등이 나올 때는 코스닥이 하루에 상한가 한 50개, 100개 나오는 급반등이 나와요. 어떤 종목은 뭐, 두 번, 세 번 상한가 뻥뻥 찍는 종목도 소출할 것이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망고불변의 진리는 싸다는 것은 최대의 호재, 비싸다는 것은 최고의 악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죠? 신용 반대 매매, 삼성전자 하이닉스, 걔랑 아무 상관도 없는 주식들이 왜 빠져? 왜 빠져요? 뭐 잘못했다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올란 것도 없는데. 코스피 2500포인트 시대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은 어때요? 결국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들만의 리그, 얼마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 무슨 의도로 왜 말은 환율 방어 어쩌고 하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가? 그죠? 갓난 애기들한테, 그죠?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고 다치면 본인 책임? 그죠? 이거는 많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어쨌거나 벌어진 도박판이니, 그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 도박판이 망가지고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집단 체면에서 깨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요, 지금은 코스피 1위부터 200위를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ETF의 저주 때문에. ETF의 그 무지막지한 매도 압력. 그래서 삼성이고 현대고 대우고 뭐고 할 거 없이, 그죠? 하루에 15%, 20% 빠져요. 아무 이유도 없이. 결국은 ETF의 저주라는 거죠. 오를 때는 신나죠. 내릴 때는 아무도, 그죠? 예상 못 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따박따박 적립식. 그죠? 흔히 이야기해요. 그냥 주식 적립.
매달 적립해서 뭐 따박따박 사모으면 돈 되지 않느냐. 착각이죠. 바닥일 때 사모아야죠. 사상 역사적인 최고가에 따박따박 사서 손실만 키우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아직도 오늘 기준으로 보면 신용이 38조 4,787억. 이게 어떻게 될까요? 폭탄은 계속 터지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려면, 장이 정상화 되려면 오히려 이런 게 나아요. 하루에 100포인트, 50포인트 가량비 어쩌듯이 찔끔찔끔 빠지면요, 오히려 말라 죽는 데 있죠. 하루에 차라리 1000포인트씩 3일만 빠져버리면 5000포인트 되는 거예요. 신용, 미수 싸그리 정리돼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하루에 900포인트 빠졌다 해서 와, 패닉, 무섭다. 아니라는 거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900포인트, 1000포인트 왕창 빠져야 짧은 시간에 빨리 정리가 돼요. 그게 오히려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을 때는 아파요. 손실은 다 아파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봐야 돼요. 어떤 게 살 길인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오늘같이 급락이 한 2, 3일 연달아 나와주는 게 오히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체면에서 깰 수 있는, 그죠? 이런 과정이 한 몇 번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종목은 들고 가야 돼요. 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종목이란 거,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급등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좀 마음 아프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리면 결국 제자리 다 찾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실주가 아니니까. 저평가된 우량주는 결국은 제자리 찾아간다. 그래서 지금은 뭐 들고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럼 얼마까지 빠져요? 신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돼요? 신도 몰라요. 계속 빠질까요? 신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들고 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오늘 다 손절했는데 내일 상가 가면, 급반등 나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고 있는 건 들고 가되 이제는 현금을 아껴야죠. 그리고 지켜봐야 돼요. 어쨌거나 지금은 신용이 38조가 넘어요. 이거 비정상이죠. 돈 빌려서 투자했는데 주가 급락하면 무조건 털려나가요. 방법 없어요. 이거 털려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죠? 마음은 아파요. 그렇지만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지 가치만큼 찾아간다. 버블이 있는 것은 꺼지기 마련이고 저평가된 것은 이유 없이 빠진 것은 다시 오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우리의 숙명이고 업보다 생각하면서 견뎌내었으면 좋겠습니다.